미디어팀 손승민, 임태진입니다. 미디어팀 함세희, 대외협력팀 이수민입니다. 와. 본인이 어떤 대외 활동들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단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동대문구 자치 서포터즈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한국 청소년진흥원 거기서 서포터즈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어. 지금은 쿠파 활동을 하거든. 너는? 나도 지금은 쿠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잘자잘한 걸 제외를 하면 이전에는 오네드라는 대학생 광고연합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 나는 사실 대외 활동을 2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학교 활동을 많이 해봐서 학생회도 했었고, 학생회도 하고 있고 방송국도 하고 있고 학교 동아리 그 외에 학회랑 학교 동아리도 하나 하고 있고 대외 활동은 한국문화대학생 홍보단이랑 그리고 이제 수원시의 무슨 단체에서 하는 대학생 문화기획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기업 서포터즈 같은 거 원래 많이 하잖아. 그걸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그런 걸로 하니까 그거를 좀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나도 세인처럼 학생회를 하기 때문에 약간 활동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많이는 하지 못했고, 내가 외국인 그 강사, 완전 외국인 강사랑 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 그거랑 이제 쿠파 하고 있어. 대외 활동 하면서 유익했던 점 말씀해 주세요. 나는 사실 대외 활동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무슨 큰 대외 활동도 많이 없었어서 내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적인 활동만 하다 보면은 사고의 폭이 좁아지잖아. 그래서 거기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 생각을 넓힐 수 있었던 게 좋았던 점 같고, 그리고 우리가 광고 동아리다 보니까 기업 연계라든지 공모전을 참여한다든지 무슨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우리가 광고를 진행을 해본다든지 그러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포트폴리오도 좀 빵빵하게 채워갈 수 있었던 게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유익했던 점 약간 이제 대학교 내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거. 그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마케팅 실무를 배우는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직접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교육받고 질문도 하고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유형을 배울 수 있고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진짜 재밌었던 대외 활동 한 개나 혹은 이제 최악이었던 경험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나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평창올림픽이 내 생애 첫 대외 활동이었고 처음 성인 되자마자 했던 거고, 그리고 워낙에 국제적인 엄청 큰 행사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봉사활동 할 때는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거 아닐 때는 이제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도 보러 가고 아니면 경기를 꼭 안 보더라도 파크 막 올림픽 파크 이런 데 가서 막 배지 모으고 이런 되게 다양한 내가 평소에 해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재밌지 않았나. 그런 게 물론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대외 활동이라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대외 활동이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재밌는 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 분이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서 토익 점수도 높지 않은데 영어도 못하거든요. 못해가지고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이제 그냥 단어로만 얘기했지. 그냥 today what doing 뭐 이런 거 정말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그분이랑 일주일에 2번을 만나야 돼서 자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점점 스피킹 실력이 느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일단 나도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 그 활동이 우리 펀딩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랑 컨택을 해서 광고물을 제작을 한다던가 광고물을 집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굿즈 같은 거를 제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게 실무적 활동이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랑은 좀 다르게 실제로 뛰어보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것도 되게 많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세히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였어. 사실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하게 어제 다른 대회 활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낮 기온이 29도인데 밖에서 부스를 진행을 하고 나는 이제 촬영위원이어서 여기저기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선크림도 안 발랐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는 부스 위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참여자가 되고 싶어. 그게 최악은 아닌데 약간 너무 힘들었다. 조금 힘들었다. 너무 더웠다. 그리고 이제 뒷정리할 때 다들 이제 가셔갖고 몇 명만 남아 있었거든. 몇 명이서 이제 뭐 무대 해체하고 막 바닥에 테이프 다 뜯고 이러니까 나 집 갈 때 땀 냄새가 땀이 조금 아닌데 좀 애매하였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안 좋은 소리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내가 했던 많은 대외 활동들 중에 빌런을 만났었어.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대외 활동이었는데 현장 답사를 갔는데 나 포함 2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팀원이 총 4명이었는데 반은 안 나오고 반은 나왔고 그 2명에서 이제 카메라 한 대와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스토리보드도 짜인 게 없었거든. 그냥 막무가내로 막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편집도 우리가 했어. 그분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고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수료증을 받아가셨지. 되게 이상한 대외 활동이었는데 아무튼 빌런들도 꼭 있으니까 조심하고. 대외 활동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 나는 대학교 전공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공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살리고자 한국 문화와 관련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촬영 편집이 관련이 돼 있다거나 약간 다문화 멘토링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선별해서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보는 큰 기업에서 하는 대외 활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되게 많이 체계화되어 있는 대외 활동도 물론 좋지.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다양하게 대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대외 활동도 한번 해보고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조그마한 기업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이제 나는 이렇게 동아리 말고 사포터즈 같은 거나 이렇게 마케팅 교육 듣는 거 있잖아. 나는 무조건 돈을 줘야 돼.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대기업이었어. 대기업 서포터들 했는데 그 팀원들이랑 같이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 게 있어서 활동 중에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카페 가고 브이로그 찍는데 그 밥값이랑 그것까지 다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무슨 밥 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많이 준 거야. 그게 정말 좋아서 나는 돈 주는 거 했으면 좋겠고 만약 한다면 나는 사실 보이는 것 중에 일정이 맞는 거 위주로 했고 일단 1순위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활동?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 미디어 활동에서 어떤 주제의 폭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냐? 뭐 한국문화대학생 홍보단이니까 한국문화대학생 홍보단이면 난 평소에 사극을 좋아해서 이제 뭐 사극 관련 영상을 만든다던가 혹은 이제 뭐 대학생들의 활동 관련한 문화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의 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럴 수 있어서 2순위는 이거는 약간 학교 활동 느낌이긴 한데 나는 사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20대들만 할 수 있는 활동이 뭐 예를 들어 졸업하면 학생회 못 하잖아. 졸업하면 학교 방송국 일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를 놓쳐서 지원을 못했을 때 후회가 남는 게 싫어서 나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좋아요. 대외활동이랑 학업 혹은 과제랑 겹칠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나는 광고 공모전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 시험 기간이랑 겹치는 게 있어. 그럴 때 나는 선택과 집중을 했지. 시험을 포기를 하고 공모전을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내가 광고 공모전을 나가면서 8kg가 빠진 적도 있었어.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어쨌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좀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그 대기업 서포트를 했을 때 그 대기업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 원래부터 그거 명시해 놓고 붙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 솔직히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한 거였는데 그날 이제 대면 시험이 있었어요. 아. 내가 결석은 많이 해도 시험은 결석하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보고 이제 못 갔지 거기 회사는. 의미 있는 큰 거면은 그 학업보다 먼저? 근데 시험은 무조건 먼저지. 내가 했던 대부분의 대외 활동이 휴학을 하고 했거나 아니면 방학 중이었거나 그래서 나는 크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일부러 피하고 했던 것 같아. 다른 활동, 뭐 대외 활동 이런 거는 남이랑 엮이잖아. 남이랑 엮이고 그쵸. 무언가를 내야 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남이랑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남이랑 하는 걸 조절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조절하는 게 나아서 뭐 밥을 안 먹고 밤을 새고 막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겹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일정을 조절을 잘하자. 좋은 대외 활동이랑 뭘지 본인이 생각하지? 나는 우선 학생들이 바쁜 시간 내에서 이렇게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우선 얻어갈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뭐 얻어갈 게 있는 거는 본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뭐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도 있고 도전했을 때 만약에 그게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동아리가 생긴 지는 얼마 됐는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고 하면은 괜히 시간 버리는 일 없이 좋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 좋은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해. 뭐 예시로는 뭐 사소한 거, 일정 어떻게 분배하지? 혹은 아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뭐 카메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대외 활동이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사업이랑 연계해서 뭘 만들어봤다 뭐 이런 그 큰 경험 자체는 한 번씩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쿠파는 유니브 1등 했잖아요. 아, 그런 좋은 큰 경험. 아 맞죠 그게. 맞죠. 그쵸. 첫 번째 하는 첫 기수구나. 아니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수다. 그러면 살짝 경계심을 좀 많이 높이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거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서포터즈보다는 좀 많이 한 서포터즈.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 뭔지 알지? 알지. 그거 정말 그런 유서 깊은 대외 활동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 은행 준비 안 해도 그건 해도 됐다고 생각. 대외 활동 면접 썰. 나는 광고 동아리 면접을 볼 때 면접을 4시간을 봤어. 그 안에 일단 뭐 개인 면접, 팀 면접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맨날 긴 치마만 입던 사람이다. 나에게 짧은 치마를 입도록 설득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모티콘으로 출시를 해서 구입하도록 해봐라.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면접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진짜 이거를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전에 자격증 시험도 치고 바로 본 상태라서 되게 좀 풀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이 조금 풀려버리면서 답을 좀 괜찮게 잘 하고 그렇게 좀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끔만 말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했던 면접들은 주로 정말 전형적인 면접들이 대부분이었어. 이제 이런 위기상이 닥쳤을 때 너가 팀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 보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이제 답변을 계속 받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가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이유 있는 엉뚱한 대답.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한국어 교육 관련 멘토링을 했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시길래 내가 쓰고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뭐 내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뭐 전공을 배우면서 남들에게 많은 것을 상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감탄해서 나를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면접 질문 같은 경우들은 미리 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놓는 게 나중에 대활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이 이게 전화 면접이었어. 기획팀이랑 무슨 자료집 팀이 있었어. 나는 사실 기획팀이 더 하고 싶고 자료집 팀은 조금 기획팀이 안 되면 하고 싶다 정도였는데 1학년 때 지원하는 활동들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이력서에 쓰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도 동아리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동아리를 그렇게 써놨다. 그래서 전화 면접을 볼 때 나는 그런 게 이제 회장 경험도 있으니까 회장 경험 살려서 기획팀 꼭 붙어야지 이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다가 그 자료집 팀이 아무래도 문서 작성하고 이러잖아. 그리고 기획은 진짜 기획을 하는 거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신문부 3년 동안 학년 대표랑 전체 기장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톤이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요? 신문부를 하셨어요? 그럼 자료집 그럼 글 많이 써보셨겠네요? 그러시는 거야. 목소리가 달라지셔서 진짜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 기획팀 아니시고 자료집 팀이셔도 활동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시는 거. 나는 그 동아리가 하고 싶긴 했으니까 그냥 네 저 정말 둘 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료집 팀이 됐어. 자기가 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화이팅! 화이팅! 대활동 꿀팁. 지원할 때 꿀팁. 일단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면접을 봤던 후기라던가 그런 게 안 뜬다면 가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게 많이 뜰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난 면접관으로서도 조금 경험이 있는 편이어서 그 봤을 때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 차분함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을 좀 신뢰도 있게 전달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 지원서에 쓸 때 적극적인 사람이더라도 무조건 적극적이라고 써야 되고 맞아. 그리고 대외활동 처음 시작하면 아무래도 쓸 말이 고등학교 때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때 무슨 활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쿠파 지원 계기를 말해주세요. 나도 전공이 한국어학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관련 동아리가 굉장히 적어. 내 전공과 관련이 있는 대활동을 보면 일단 득달같이 달려들거든. 근데 그 중에 내가 그래서 에브리타임을 보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 홍보 게시판에서. 그래서 딱 보고 괜찮다. 딱 마침 그때가 내가 대외활동에 목이 말라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괜찮다 하고 이제 여러 블로그 게시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다 보니까 이거 하면 내가 이제 내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얻어가는 것도 있겠다 싶어서 미디어 팀에 지원을 했고 물론 그래서 지금 하는 활동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미디어 쪽으로는 내가 조금 더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 전공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일단 나는 미디어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해봤어서 이번에도 그냥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한복에 대한 거를 뭐 짧게 광고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동아리 그런 것도 봤었는데 나는 이 동아리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봤었으니까 나도 여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어. 약간 한국문화대학생 홍보단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와 대학생,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이면 20대잖아. 30대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제 20대 모든 생활 전반과 뭐 현재의 생활 그리고 과거의 생활까지 엮을 수 있어서 뭔가 영상을 만들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쿠파짱 짠! 쿠파 활동 홍보 좀 해주세요. 쿠파 분위기 너무 좋고요. 되게 능력자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배워갈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 관련해서 자국민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동아리 거의 없고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단 미디어 팀 이렇게 촬영하고 스튜디오도 빌리고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여기 들어와서 기획을 해보세요. 저희 되게 많이 업체랑 컨택하고 업체 후원 제안서도 직접 쓰고 이제 컨택해서 협찬을 얻는 작업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쿠파에 있는 모든 협찬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팀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어서 좋은 팀장님이랑 일하고 싶으면 와라. 저희 스튜디오 촬영도 대여팀이 빌려줬었다. 와